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29절 전도서 7장 29절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함께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내려갔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는 내용,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 오늘 15번째. 이스라엘의 자리 7번이 이스라엘 자리인데, 우리 16번이 있다고 했습니다. 16번 중에서 7번인데, 지난번에는 성경과 이스라엘 했고, 오늘은 교회사와 이스라엘. 그 중에서, 교회사와 이스라엘 중에서 첫 번째.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교회사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교회사와 이스라엘 하는 이 자리가, AD 1년, AD 1년, 그 다음에 2016년 현재 2012년이네. 2012년 2012년 현재 요 번호대로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때가 1번에 해당됩니다. 여기 성경과 이스라엘 요 사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2번이 바로 2번 자리가 여기 2번 자리 여기의 자리. 2번의 자리, 3번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야. 현재 3번의 자리, 4번의 자리는요, 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 4번의 자리는 전체를 하고, 이 4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5번의 자리는 어디냐? 5번의 자리. 여기 5번의 자리. 5번의 자리.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관계가 있고, 연대적으로도 관계 있고, 주제, 전도를 못하게 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도 어떤 구분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좀 파악을 해보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역사에 대한 강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거를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뭐 역사 강의나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 떠나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가 국사가 너무 이 국사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 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재미없이 가르쳐요. 재미없이 한마디. 그냥 역사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하는 걸 좀 한번 조금 보면은 앞으로 국사 선생님들, 역사 선생님들 좀 다르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국사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사를 그래갖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다른 나라하고 분명히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있지. 우리만 뚝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염두에 둬야 돼. 구조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국사든 역사든 반드시 시작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단이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니까 단체가 있는 거예요, 단체. 그러면 단체가 뭐 정치 집단이 있을 수 있죠, 정치 집단. 정치 집단이 있고, 안 그러면 뭐 경제 집단도 있잖아요, 경제. 또 사회활동, 사회운동, 사회단체.
이런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이런 이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이 또 다른 요가하고 같은 이 단체들, 이런 단체들과의 어떻게 보면은 요 관계에 같은 뭐 정치, 경제, 뭐 지역사회나 이런 거 이런 것에 갈등 있잖아. 갈등 실제로 갈등. 그 다음에 조화, 협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협조. 이런 관계로 우리가 사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즉 그래가지고 국사가 나오고 교회사가 나오고 세계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정치 일단사에도 이게 갈등 있고 반목 있고 조화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집단이라고 집단 별도의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고 그 집단을 또 둥근히 있어도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사회라고 하는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니까. 개인도 1대1이지만은 1대1로 보는 게 아니고 역사로 본다는 세계사로 볼 때는 큰 하나의 집단을 보는 거예요. 단위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단위 집단이 있으면 그 단위 집단 안에서도 또 단위 집단들이 있어가지고 그 집단들 간에 갈등하면서 큰 게 있고 또 좀 더 큰 게 있고 여기 국사가 있고 좀 아시아사가 있고 뭐 세계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오늘 제목이 교회사와 교회사 요 부분이잖아. 이번에 해당된 요 부분을 하니까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이 역사가 있는데 요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고 조화가 있고 협조라 하는 뭐 요거 다른 말도 또 여러 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하면서 요런 게 이제 다른 말로 나오면은 전쟁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쟁.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평화. 이런 내용들이, 이런 관계들이 형성된다. 이렇게 정치집단 사이에. 소위 말하면 갈등, 조화, 협조하는 것도 국가별로 들어가면 거기 전쟁이 나오고, 1차 대전이 나오고, 2차 대전이 나오고, 우리가 그런 큰 덩어리를 이런 내용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간단한 말로 딱 줄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개발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역사가 된다 하는 것은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T. T 개념이 딱 들어가면서 이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진행이. 요렇게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진행되어가는 시간과 함께 진행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 부른단 말이야. 이 진행 자체를 시간과 함께 진행되어가는 것을 역사라. 내용이 뭐냐? 결국은 이런 내용이라. 갈등, 조화, 협조, 전쟁도 있을 수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고 잠정적으로 휴전이 있을 수 있고 하는 이런 관계로 또 그런 삶에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묵고 사는 이 발달, 여러 가지 막 의복이 막 발달하고 글도 읽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이 막 섞여가면서 시간이라는 속에 들어가면서 진행이 간다. 진행. 이게 아주 개념이 있어요. 진행이라는 거예요. 진행. 가만히 머무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이라. 보통 이렇게 이제 시간이라는 절대 함수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게 이제 방향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방향성. 방향성이다. 움직이는 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기 때문에 또 따라오는 게 방향성이다. 방향성. 방향이 있다. 이 방향이 있다 볼 때, 우리가 이제 요걸 갖고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을 갖고 이제 그림을 봤는데, 이거를 한 직선으로, 방향이 있는 한 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한 직선으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방향이니까 하나의 이 방향성이 있는 방향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돌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가는 중에 지금 이곳, 지금 여기 포인트. 방향을 해서 가는 중에 계속 진행하는 중에 지금 이게 어디냐? 여기 지금이라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이 지금. 이 지금은 알고 보면 역사를 가는 옛날에 있던 역사가 쭉 진행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라 가고. 여기 반론이 있나 여기 지금? 이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요점을 딱 엮고는 지금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역사라는 개념은 이게 벡터적이다. 움직이는 거다. 키에 의해서 이 어떤 그 변수가 돼가지고 역사가 계속 진행하면서 방향이 있다. 하나 더, 요점이 하나 더, 요소가. 이 방향성 요소가 하나 있다.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걸 놓쳐버리면 안 돼. 단순하게 T만 있는 게 아니고 방향성이 있다. 이 방향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요런 우리가 지금 시점, 요 시점, 요소까지, 요소까지였는데 중구난방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중구난방이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 하나, 둘, 셋. 요 요소를 우리가 알고, 요 요소를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과학을, 역사학하는 부분을 접근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요 요소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역사라는 것이 진행이 되는데,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요런 시점, 요 2000년의 시점을 갖고 보는 거예요. 뭐 그 앞에까지 지나봐도 좋고,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내다보는 사람이 뭐를 내다보느냐 그러면은 요런 역사를 가져왔는데 분명히 방향성이 있는데 인류의 방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인류의 방향을 미리 지금 인류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불협화되었던 불협화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우리가 그림을 하면 요 내용을 좀 그려봅시다. 바로 여기 나오니까 좀 애매한데 여기 지금이니까 2012니까 여기가 AD 1년이잖아요. AD 1년 AD 1년 그 다음에 여기가 BC잖아요. 요거 좀 우리 한번 좀 BC는 뭐라고요? 맞아 영어를 하고 막 영어를 하고 지금 물리학에 막 이런 내용 물리학에 쓰는 게 물리가 막 표시 나오고 막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중에 막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Before Christ, Before Christ. 이건 우리가 써야 돼요. BC, AD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머릿속에 팡팡해야 돼. 그 다음 AD는 여기는 아노, 도미네. 이건 자꾸 해봐요. 자꾸 하면 돼요. 도미네, 아노 도미네. 비포 크라이스트. 이 크라이스트가 알잖아요,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거든. 그 예수님 오기 전에 비포. 여기가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점이 우리가 쓰고 있는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이 자체가 예수님을 기준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점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카운트가 된 거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는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고 난 뒤 예수 오시고 난 뒤 비포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해다. 아노 도미네 이 주님이라. 주님의 해라. 주님의 해. 주님의 시간이래. 주님의 시간. 주님이 함께하는 주의 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노 도미네. 이거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라틴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이 뭐예요? 한글이잖아. 라틴어란 말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쓰냐면은 여기 이태리어가 써요. 이태리. 지금 이태리. 이태리 쓰는데 이 말이 왜 라틴어라 쓰냐면은 라틴어라는 말이요 중점을 하면 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멸망당했느냐? 멸망 안 당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이름을 자체는 안 쓰지만은 아직까지 로마가 아직 살아있어요. 로마 신앙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틴어가 그대로 쓰고 있다니까. 언어가 살아있다니까.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여기 봐봐요. AD 1년부터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저희 사회 말하면 2조 시대
백제, 뭐 고구려, 뭐 이래 나올 때, 신라 이래 나올 때, 중국에는 뭐 가만히 있었나요? 중국 대륙에는 당나라, 또 더 앞으로 나가면 중국에는 말이 큰 은왕조라는 게 있어, 은왕조. 그 다음에 하왕조, 이런 왕조라는 게 아주 고대에 우리나라 당군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은왕조, 하왕조 하는 이 왕조라 하는 그 내용을 갖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조그마한 거는 지금 그보다 큰 세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나가면은, 여기 팔레스타인이다, 바벨론이라든지,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쭉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나오는 그 바사 왕국, 페르사 왕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잘 아는 뭐 인도, 일본,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메리카, 미국, 영국, 이런 굴지의 나라들이 지금 요 안에서 그것보다 다음은 프랑크 제국이라는 지금 프랑스 자체도 미국한테 자꾸 지금 밀리는 게 옛날에 역사가 당당하게 있었는데 자기들이 역사가 무시당하고 밀리는 게 지금 막 안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런 내용들에 아까 말하지만 정치 집단 사회들 하는 내용들이 갈등 조화하면서 계속해서 이 어떤 건 사라지고 어떤 건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방향성이 있는데 이제는 인류에 대해서 하나의 우리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 전체 역사의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전체 통으로 보면은 뭐가 눈에 제일 먼저 나오면은 사람이 죽는데 그냥 죽느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이 갈등 부분이 너무 확 드러났다는 거지. 왜 우리 사람이 앞으로 좀 여기서 볼 때 이런 부분 요소들의 역사의 진행 방향이 있다면은 이 역사의 진행 방향의 요소가 뭐길래? 그럼 그 요소에다가 우리가 평화롭게 그러고 인류가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갈등 좋아하는 이런 부분에 개인 같으면 서로 화해가 되고 또 다음 시대 같으면 내가 유언을 해서 야 어떻게 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류에 돌아가는 것은 단체 되면서 갈등 좋아 협조하면서 전쟁이 나고 평화가 나오면서 막 사람이 막 죽기도 하고 어림을 당하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여기서부터 바라보면 요 안에를 뭔가 지금 역사의 요인 자체가 이 방향성이 있는데 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역사의 요인이 뭐냐? 요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역사의 방향성이 주어지는 요인이 뭐냐? 시간은 어차피 가는 거고, 이런 사람들끼리 갈등해서 어쨌든 진행은 되는 건데, 이 역사에 진행되어지는 방향, 소위 말하면 전쟁이 난다든지 막 이런 요소라든지 이런 어떤 요소에 정말 알맹이 요소를 딱 뽑아가지고 우리 인류가 지금 시대 말고 다음 시대에 좀 보다 나은 그런 인류의 발전적인 내용이 없느냐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석학이라는 거예요. 석학.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석학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석학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 사람을 갖고 하는 것보다도 인류를 해석을 해가지고, 인류사를 해석해가지고 어떤 바른 역사를 정확하게 내디딜 수 있는 풍부한 학자, 인류의 학자,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단 말이지. 그건 뭘 찾아가냐면은 인류의 역사의 방향성이 있는데 이 방향성을 주는 요인이 뭐냐? 요거 찾는 거예요. 쉽게 찾아지겠어? 안 찾아지겠어? 쉽게 찾아진다면 이건 이런 내용이 아니지. 어려운 거예요. 이 요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요걸 조금 다른 말로 해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측하는 것은 뭐로 갖고 예측하냐면은 우리가 그런 학문적인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계학이라는 게 있어요. 통계학.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통계학. 근데 저는 목사지만 이 부분이 좀 잘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해서 이공계통인데 내가 전혀 학교에도 공부 안 했는데 회사에 있으면서 회사가 돈을 주면서 공부해라. 자격증 돈 더 준다. 그래갖고 그 자격증 돈 넣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한 6개월 동안 매달린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자격증 땄거든. 다른 자격증 따가 있는데 요거 자격증 내가 땄단 말이야. 응? 내가 1급, 요 관계된 1급, 이거하고는 아니지만은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내가 감히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위 있게 들으라고. 그냥 헛말 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앞에 일을 예측하는 분야가 있다니. 그게 통계학이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선거하고 나오잖아. 아직 선거 안 했잖아요. 선거를 안 했는데 누가 당선될 거다 안 될 거다 예측이 안 해. 예측하잖아. 근데 거의 대부분이 맞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 예측이 가능해는 안 해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응? 예를 들어서 또요, 선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선거처럼 해놔도 피 터지게 말이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면서 이 예측하는 일들이 뭐냐면 상품을 만들잖아요. 상품. 삼성 상품, 갤럭시, 탭, 갤럭시 폰 만들 때 그냥 우리 만들 기술이 있다고 해서 막 만들지나요? 그거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냐, 어마어마하게. 과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라도 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느냐, 안 되냐? 예측, 시장조사, 수요 예측이라, 수요 예측, 수요 예측이라. 이런 말을 전문가답게 쓰잖아, 내가 지금, 그게 전문가를 하지. 이런 수요 예측이 있다니까, 이거 안 하고 그냥 달라들고 돈 낼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살벌할 정도로요. 아주 살얼음을 걷는다 그러잖아. 이건희 회장이 이런 거 하나씩 만들 때마다 자기가 돈 많다 그래갖고 그냥 탱자탱자 여유있게 되는 게 아니고 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잘못해버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 나온다 출시한다 그럴 때게요. 대단한 거예요. 자동차 모델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현대자동차 그때 소나타 라인을 내가 공사할 때 내가 들어가 봤는데 밖에서는 볼 때 신형 나온다 하고 여기 딱 발표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설비 투자가요. 이건 말을 못해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모델 하나 나오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어마어마한. 그거 하나 잘못했다가는요. LG가 그렇잖아. 뻥뻥하고 난리다가도 그거 하나 모델 하나 잘못 만들라고 지금 영 뒤를 못 펴잖아. 그렇다니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바로 이 예측 방법으로 요 역사의 방향성에 있는 이 요소, 방향을 주는 요소, 이걸 잡으려고 통계학이 들어갔겠어, 안 들어가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니까. 애를 쓰고 있다. 중요한 요소 이거. 근데 인류의 방향, 이거는 이런 통계학을 아무리 갖다 이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요소가 너무 많고, 요인이 너무 많고, 도대체 뭘 잡아야 될지, 요 수요 예측이나 선거를 할 때요, 잡는 요소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하고 할 때로, 그 포인트가 있다니까, 포인트. 20대를 몇 명 겨냥하고, 30대를 몇 명 겨냥하고, 시장조사를 할 때도 이게 많이 쓰는 계층, 회사에서는 어떻게 쓰고, 이런 모델까지 적용해서 똑똑똑 집어가지고, 그거다가, 이제 그걸 모집단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계산식에다 딱 넣으면 어느 정도 예측이 나오는 거지. 응? 근데 이거는 통계학을 아무리 갖다 대도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슈퍼컴퓨터 다 갖다 대도 슈퍼컴퓨터 다 들어서 통계학의 어떤 이루어가던 요 방향성에 대한 요소를 못 찾는단 말이야. 응? 그게 내가 지금 세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를 지금 이렇게 딱 풀어나오면
사람들이 재미있어 없어? 재미있겠지. 내가 이런 공부를 못해갖고 역사 공부를 내가 못했다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이 조명을 하고 그래서 좀 이 시간을 가지면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수요일 이 공부가 이게 어린애든 간에 어린이든 간에 또 우리나라 지도자든 간에 이거 강의는 자꾸 들어야 돼. 자꾸. 요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다른 거는 다 통계하고 가능한데 인류 역사의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왜냐면 방향은 지금 요소까지 왔으니까 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응?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방향이 앞으로 가긴 갈 건데 어떤 요소냐, 어떤 요소를 붙잡아야 되느냐, 여기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제 그러다가 요인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과학이라 하는 이 분야 있잖아. 과학이라는 분야는 첫 번째 스타트가 뭐가 되냐면 가정이라 가정, 그래 가설,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일단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가정을 한번 해가지고 그 가정이 맞는지 시험을 해보고 맞으면은 이거 맞다, 한 단계 맞다, 그다음에 두 단계 맞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그래갖고 과학을 이론을 만드는 게 이론, 과학 이론. 그래서 이 통계학이나 어떤 지금 현재 역사에서 지금에서 앞으로 예측이 되어지는 인류의 방향에 대한 어떤 그 가설 이런 걸 다양하게 해본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가지고 인류 사회가 지금까지 쭉 인류 사회 보니까 30년마다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30년 전쟁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보고 우리 앞으로 우리 인류는 30년마다 곳곳에 전쟁이 날 거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하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맞거든 전쟁. 우리가 어떤 큰 제국에 의해서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제국의 영향 속에서 그 제국이 나갔던 방향, 잘못된 방향, 그것을 바로 쓰려고 그런 움직일 기라. 그런데 그것도 안 맞거든. 그래서 인류가 뭔가 이동이 있었다. 인류 이동. 이런 내용 요소를 가지고 많이 해봤단 말이야. 많이. 근데 가장 영향력을 입힌 사람이 있다니까. 요 요소를 이야기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말 못한 이 요소를 책을 당당하게 뚜튼 책을 분량을 크게 해가지고 그래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 어려운 분야에 그게 누구냐 하면은 역사의 연구라 그래. 역사의 연구. 역사, 이발 역사. 이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 방향성 앞으로 우리 인류가 가는 인류 사회의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가 뭐냐 하고 발표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문명이다. 이게 누구냐면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라. 토인비라는 사람이야. 지금 사람들은 이거 이야기 들어봐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고민을 안 하고. 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를 이야기하는 이 책을 쓸 때 우리 시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쯤 됐을 때가 아마 일이 나온 것 같은데 그때 정확히 몰라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대단하다 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원자 폭탄보다 더 심하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보다 더 심하다. 이게 역사의 연구에 이걸 잡았다는 거지. 이 키를.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저 있을 때는. 대단했어요. 요걸 문명으로 잡아요. 문명으로. 간단한 한 단어를 찾았는데 온 인류가 더들시겠다. 책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건이 돼 있는데 내가 그거 읽으려고. 그거 내가 한참 이 책 읽을 때인데 2권을 사놔갖고 1권을 읽었는데 반년 못 읽는 거야. 나가지 못하게 이해를 못하겠어. 도저히 이해를. 그 두꺼운 책을 2권이나 써놓고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정신을 쓰나 할 정도로 못 읽은 앞을 나가지 못해. 왜냐면 읽고 나면 뒤끝 모르니까 나가지가 않는 거야. 그래 결국은 못 읽었어. 책을 사놔. 그거 못 읽으면은 앞으로 우리 좀 읽었다, 책 읽었다 소리 못한다 할 정도로 된 책인데
내가 결국 못 읽었어. 근데 끝까지 안 읽었겠지만 다행히 지금 생각하면 괜히 그걸 고 메롱메롱하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안 읽는 게 좋다. 지금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이게 하도 영향이 있어. 요번 저 준비하면서 야, 이 사람이 역사 연구 그때 내에 있을 때 한참 이거 참 유명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그럼 뭐예요? 그런 유명한 책을 내면은 주는 그 노벨 문학상. 적어도 나는 이 내용이 이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니까 노벨상하고 관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다니까.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워낙에 제가 그때 인상에는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그래서 노벨상도 이야기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한번 내가 검색해 보니까 노벨상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 책이 왜 노벨상 못 받았나 하고 그렇게 심했는데 왜 노벨상 못 받았노 하고 이제 좀 안 됐다. 그런데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요거 이제 주제가 관계되는 거예요. 오늘 요즘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하고 이 사람이 역사 연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못 받은 이유하고 관계가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요렇게 역사를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겠어. 그렇잖아요. 그 역사 괜히 뭐 암송을 하고 이래갖고 말이지. 우선 이 요소, 이 문명이라 하는 이 키를 잡은 것, 이것이 내가 봐도, 지금 제가 봐도 말이죠. 이게 잘못 잡았다. 차라리 이 문명보다도 더 큰 게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를 잡았더라면 어떨겠나 하는 생각이다. 문명. 근데 내가 그때 제가 앞부분 읽을 때 내가 뭘 인상이 깊냐면요. 이 아놀드 토인비 씨가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이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요, 글을 쓰면은 앞에 부분이 더 많아요. 앞에 부분이 설명이 복잡하지, 뒷부분은 그냥 술술 넘어가는 거거든. 근데 앞부분에 뭘 갖고 있냐니까, 요소를 잡는데, 문명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키를 잡기 위해서, 제가 이것도 여보고 저것도 여보고, 여러 가지를 넣어봤다 하는 자기의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는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아이고, 이건 내하고는 또 막 읽으라 해도 막 너무 어렵다 싶어서 했는데, 그런 고민의 흔적을 내가 알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 부분이 차라리 문화를 넣었더라면 조금 좋았을 건데, 문명을, 이게 문명하고 문화는요, 이 문명은 어찌 보면 조그마한 어떤 틀입니다, 틀. 틀이에요. 이 윤곽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문명이라는 것은 딱딱딱 이게 뭐가 지든지 어떤 형태가 드러나지. 문화는요, 좀 더 포괄적이라. 형체 자체가, 범위가, 영향을 주는 범위가 아주 뭐 애매하고, 좀 더 상당히 광범위해 줄 수 있는 것이 문화란 말이에요. 나는 이 토인비 씨가 이때 문화라고 했더라면 어떻겠느냐 한 책에, 이제 노벨상 못 받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문화라고 해도 노벨상을 못 받을 요소가 오늘 주제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게 문명이 됐으니까 더 안 맞는 거지. 응? 다시 말하면 당시의 세계의 이 사람을 하여금 세계의 석학이라고 했다니까. 세계의 석학. 그래가지고 이게 영향이 얼마나 크냐 하면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신문에도 내가 봤는데 우리나라의 문명이요. 여기서 나오는 책에 우리나라의 문명이 없는 나라로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명이. 우리는 대한민국 문명 5000년 역사, 이 문화가 아주 서슬프르게 살아있는 걸로 자부심을 가지는데 이 사람 눈에는 우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 문명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일본 문명이 있고 한국 문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연히 신문에 봤는데 그때 신문에 어떻게 나오냐니까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정식 공문을 보내갖고 한 나라 국가가 이 사람한테 정식 공문을 보내갖고
우리 한반도에도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다음에 개정판 낼 때, 개정판을 낼 때 좀 삽입을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한 것을 신문에 내가 봤다.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이 사람의 역량이 대단했으면은 이런 나라가, 국가가 어떤 저수가, 한 개인 저수가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갖고 그 책 읽어달라 이랬다. 알겠어요? 이 책의 위력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하고 오늘 이제 이 주제하고가 연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연결이 있다. 우선 그걸 연결을 시키려 하면요, 어느 누가 감히 이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말을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 자꾸 딱 있으면은 이 사람도 못한 이야기를 앞으로 할 사람이 나온다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라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월 보낸 세월에 이런 책을 쓰고 연구하고 이런 시간에 이것 자체를 묵혀뒀죠. 앞으로 새로 태어나고 준비하는 애들은 요거 붙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거 갖고 분명히 노벨 문학상이라든지 평화상이 분명히 하나 건집니다. 이건 요거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 들어가면, 왜냐면 인류의 방향을 잡고 나오는 이 문제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떤 학문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학문적으로 갖다 내면 안 맞아. 근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뭘 보냐 그러면은 이걸 쓰나야 되겠지? 그러면 계속해서 좀 시도해 봅시다. 뭐냐면은 오류를 하나, 둘, 세 개를 잡는 거예요. 이 토인비 씨의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으로 잡았다 하는 부분에서 오류.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거하고가 연결이 나온다는 거지. 첫 번째 뭐냐니까, 이 사람은 영국인이거든. 영국 돈 많은 사람이잖아.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자료를 쓸 때에 자기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되었다라고 할 때 근거는 뭐냐면은 개인의 여행입니다. 개인 여행. 철저하게 자기가 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개인 여행. 개인 여행을 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한반도 같은 당시 식민지가 되어 있던 나라들은 절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 문명으로 봤으니까. 문명으로. 문명이라는 거하고 문화하고는 어떤 내용이냐면, 문화는 어쩌보면 문명끼리의 충돌입니다. 충돌. 문화는. 그래서 이 문명의 충돌로 해서 방향 자체가, 문화는 벡터예요. 벡터. 이것도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근데 문명은 한 번 딱 세워지면은 그거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문명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딱 지나버리면 하나의 유행과 같아요. 유행. 문명은 유행이야. 그 시대가 끝나버리면 다음에 수도 안 하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돌로 가지고 칼을 썼는데 이제는 그 좋은 쇠가 나왔다고 하면 그 돌로 된 문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도구를 쓰는 문화, 그거는 계속 살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어떤 물체적인 문명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계가 있다. 개인 여행을 통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근거라. 근거. 자기가 어떤 인류학에 관계되어진 아주 깊은 어떤 탐구 그래 된 것보다도 자기가 직접 발로 뛴 돈이 많으니까 영국의 대형 시은이니까 이런 걸 이제 반영이라고 개인 여행에서 반문이다. 포괄적이지 않고 협소했다. 보고 견문 자체가 견문을 보고 했는데 많이 봤다고 하는데
그냥 문명이 있다 하는 그것만 가본 거지,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뭐 일본 문명이라든지, 그 당시 이제 볼 때, 일본 문명이라든지, 미국 문명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쪽에 남미 쪽이라든지, 이런 큰 대륙 속에 있는 굵직굵직한 인도나 뭐 이런 중국 이런 데를 가본 거지. 거기에서 결국에는 하나의 전체적인 그 배경 자체를 풀어내고, 그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개인 여행에 그치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 오류 두 번째는 이 종교의 영향, 다시 말하면 발생이라든지 확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이 주는 이 종교의 영향에 대해서는 결코 이 문명하고는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문명을 리드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데, 문명을 또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또 종교의 힘인데, 영향을 주는 건데, 문명을 갖고 있으니까, 문화가 아닌 문명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언급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발생, 영향, 이런 확산. 이거 안 하니까, 오래됐던, 소위 말하면 역사 가운데 지금보다 훨씬 기독교 문명 속에서만 이 사람이 봤기 때문에, 여기 있던 참 불교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 바벨론 문화라든지, 바벨론 시대에 있었더니 그 앞에 있던 그 BC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흔적들에 대해서 접근이 어려웠던 거예요. 종교에 대한 영향을, 종교에 대한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걸 언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나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노벨 문학상에 이런 걸 못 보고, 됐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부분하고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니까, 이 당시에 권력 국가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권력 국가. 소위 말하면 큰 대륙, 큰 어떤 강대국, 전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는 이런, 왜냐면 문명을 봤으니까. 그런 나라만 중심으로 해서 봤기 때문에 이 엘리트적인 개념인 엘리트. 소위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작은 소수민족이라는 이런 것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니까? 요 내용에 당시의 권력권 엘리트,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되면서 만약에 여기가 예측이 되어졌다. 한 발짝 한 발짝 보면서 이 책하고 되어 보니까 맞아갔다. 라면은 이 책이 그냥 어마어마한 책이 남는 거지. 그런데 뭐가 딱 걸리냐니까? 역사 가운데 이 1945년, 1950년 막 이런 넘어갈 때 1940년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요 1945년 요 시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읽은 책이 한 1980년이나 뭐 이래 되니까 1970년이나 이래 되니까 요 어간에서 이미 뭐가 있었어요? 1945년 뭐가 있었어? 요거 관계돼서 뭐가 있겠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겠어? 이스라엘의 독립이 나온단 말이야. 이스라엘의 독립. 지금 제목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의 독립이 나온다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 5월. 또 뭐가 있어요? 한민족 독립이 나는 한민족 독립. 그리고 8월 15일까지 뭐 왜 5월 8월 요거를 중요시하란 말이에요. 요걸 긴 이야기하면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요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걸.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이 되는 거예요. 독립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이 독립되는데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우리는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어갖고 다른 나라 보고 우리 한반도는 우리 민족이 주는 거라고 독립을 시켰는데 이스라엘은 땅이 있었냐 없었냐?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옛날 땅을 찾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위 틀에 안 그러면 100년, 200년 동안 준비됐을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독립이 되는데 이 세계의 스카기라 하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거론할 때에 누가 브레이크를 그려? 누가 브레이크? 응?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딱 발목 잡은 세력이 누구겠어요? 수백 년 동안 준비하는 독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잠적했잖아. 잠적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얼토당토 않는 이 책, 그 발목, 그거 전혀 가치 없다 라고 하는 세력이 바로 이스라엘 독립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응? 요건 지금은 내가 오늘은 이제 끝나니까 그거 풀려고 하면 뭐 또 한참 걸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되어지고 한민족 독립되어지는 정말하면 당시의 권력 구조적으로 문명을 보고 있던 이런 책인데도 이런 책이 조그마한 나라의 독립, 우리나라 조그마한 나라 독립이 되어지면서 1980년 지나지 2000년 되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문명이 급성장하다. 1945년에 자그마한 것으로 떨었던 이 독립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화약고다 말이야. 응? 강대국들이 그거 쩔쩔매고 있잖아. 이런 걸 역사적인 흔적을 보니까 이 책이 그냥 힘을 잃은 거지. 응? 요거를 우리 교회가 전도를 못하는 문화가 된 내용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될 것을 전혀 생각 못했다는 거지. 응? 요 역사 동안에, 교회사의 역사 동안에 여기서 사라지는 정도로 교회를 바라보고, 여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학대인 거예요. 역사도 봐봐. 독일, 나치스, 히틀러 학대 600만 명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무참하게 교회가요 무시해. 이스라엘 성경 속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한 명령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내려앉아 있는 사회에서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연결해서 전도에 대한 연결, 전도해야 될 민족이 왜 저리 떨어지고 안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눈길을 안 돌린 거예요.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하고 흐름 자체가 주제가 전혀 어긋나지 않잖아요. 응? 요 내용하고 연결해서 일부러 요 중요한 주제, 요 주제를 사실은 말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요 방향성,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